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게 뭔지는 뻔합니다. 왜 정적분 값을 넓이 값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렇죠? 정적분 이꼴 넓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수학적인 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대되죠? 흥미진진하니? 흥미진진하다 손 들어봐. 안 들어요? 지금 다 문과가 되는데 이게 흥미진진해야 돼. 흥미진진해? 늦었어. 먼저 얘기했어야지 자식아. 이게 보면 나는 이거 증명을 할 때마다 너무 또 즐겁고 소름 끼치는데 너네는 안 그런가 보구나. 역시 달라. 이게 통합 과정에 이과 문과 이게 다 의미가 없어. 가짜야 가짜다.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연속 함수 fx 뭐 이런 조건도 보통은 달리긴 해야 되는데 그때 한번 얘기했다시피 부정적 부위는 정적 부위든 고교 과정에서의 이 적분은 연속 함수가 아닌 함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니까 내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연속인 함수다라고 일단 생각하셔도 좋아요. 아시겠죠? 미분간화 함수 해야 되나요?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어져 있기만 하면 돼. 뾰족해도 상관없어. 자 대신에 내가 첫 번째 가정은 일단 연속과 양수, 함수값이 전부 다 양수인 즉 내가 관찰하는 구역 안에서는 x축 위에 함수값들이 다 위쪽에 찍혀서 그래프 그 자체가 x축 위에 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오 죽을라 환장했죠 지금? 일찍 죽을 거야. 아마 1년은 못 갈 거야 아마 저 정도면. 자 어쨌든 그런 함수를 갖고 와서 적당한 위치를 하나 설정합니다. 뭐 1이든 2든 3이든 상관은 없고 A라고 설정을 할 거야. 자 그리고 A의 우측에다가 우측이라고 했어. 우측. 난 좌측이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것도 가정이야 일종의. 근데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써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A보다 오른쪽에다가 임의의 점 X를 설정해서 그 X축의 수직인 직선을 쭉 올려주다 보면 분명히 특정 함수값과 만나게 되어 있다. 맞니? 수직인 선을 세운다라 생각하시면 돼. 그럼 내가 처음에 설정한 A와 X의 수직으로 쭉 자른 어떤 영역이 하나 생기죠. 그렇죠? 반드시 영역 하나가 생길 거고 이 영역의 넓이를 측정하여 그 넓이 값을 함수 값으로 갖는 적당한 함수 하나를 세팅해 보려고 해요. 자, 함수가 될 수 있습니까? 함수 자체가 맞나요? 라고 하시면 당연히 x 위치가 하나 결정되면 넓이가 두 개가 나오진 않죠. 이 넓이는 1도 되고 3도 돼. 이런지는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넓이 값은 x 값에 대응되는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그치? 그래서 s란 함수로 보통 많이 표현해요. 일반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면적을 보통 s라 써서 그런 것 같아. 자, 이 친구는 분명히 새로운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맞죠? 넓이 값을 함수 값으로 가져가는 함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 사실 일반적으로 잘 그렇게 하지 않잖아. 우리는 수식으로 구성된 아주 구체적인 함수들을 주로 다루지 뭐 어떤 대상 자체를 뭐 이럴 수도 있겠다. 뭐 t라는 값을 도입시켜 가지고 뭐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t라자 이런 용도, 그치?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새로운 함수를 만났을 때는 앞으로 어떤 질문을 주로 던지게 될 거냐면 앞으로 너네가 어떤 함수를 새로 만나면 당연히 뭐 이름도 물어보고 나이도 물어보고 그치 해봐야겠죠? 호구 조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 미적분은 아니고 이제 선수투 있는 이 미적분 수투죠 미안해요. 수투를 공부하시면서 배우는 이 미분과 적분이라는 과목 내용은 사실 어떤 함수를 분석하기 위한 전반적인 툴을 공부했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지? 어떤 함수를 해석하고 이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야? 뭐야 이거? 도함수죠, 그쵸? 아니야?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싸늘해 그냥. 다 아나? 나와 증명 한번 해볼래? 다 백지 시험 한번 봐야겠네. 도함수 있잖아, 도함수. 도함수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기죠. 원함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툴이 되잖아. 우리가 이제 도함수를 이제 만났을 때 혹은 구했을 때 첫 번째 부호 체크도 하고요. 두 번째 면적 체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칭성 체크도 할 거다. 그러니까 아니면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아예 그냥 식으로서 적분법에 의해서 적분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 그치? 근데 이거 자체가 도함수 하나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함수를 만났을 때는 야, 너 처음 보는 함수인데 너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고 싶다. 너의 도함수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왜 갑자기 미분을 하나요? 왜 도함수를 구하나요? 하면 할 말이 없잖아, 내가 그치?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새로운 함수니 이 친구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이 친구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도함수를 구할 때는 어떤 심플한 방법을 이용하지?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문제들을 생각해봐. 뭘 하죠? 미분을 하죠. 미분이 뭐야? 도함수를 구한다라는 것과 동의어죠, 그치?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배운 미분이라는 건 미분법, 미분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뭐밖에 미분할 줄 몰라 우리는? 다항함수밖에 미분할 줄 몰라요. 맞아요?
다항함수가 아닌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려면 당연히 어디로 돌아가야 돼? 정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표현된 sx가 함수라고 지정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얘가 뭐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로 표현되는 함수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거 모르는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미분을 정말로 칠 수 있냐? 왜 미분을 직접 안 하나요? 하시면 할 식이 없어. 식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도함수를 구하려면 미분법이 아닌 뭘 이용해야 된다? 정의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미분법이 아니라 정의를 이용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도함수의 정의는 뭔데? 자, 여기부터 등장하죠. 첫 번째 개념. 도함수의 정의. 도함수 정의가 뭡니까? 이미 점 x에서 미분계수다. 도함수 정의 외웠니? f 프라임 x의 정의는 뭐예요? 리미트가 들어가죠. 극한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요게 도함수의 정의지, 그치? 그러면 그 함수 이름만 f가 아닌 s로 바뀐 거니까 그쵸? 넓이 함수는 이름은 s인 거니까 내가 s 프라임 x를 계산하겠다라는 건 다음과 같은 극한값을 구해보겠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의 x 플러스 h 빼기 sx 요렇게 요 극한값을 계산해 보면 되는 거야. 자, 물론 당연히 s에 대한 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x 플러스 h를 넣어볼 수는 없습니다. 넣을 식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직관을 좀 허용해야 돼. 선생님 뭐 엄밀하게 증명한다더니 이게 엄밀한 거야.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이거 이상으로 진짜 엄밀하게 증명하려면 수학과 가시면 돼요. 수학과 2학년 때 해석학이라는 과목에 이걸 증명하거든. 너무너무 재밌어. A4 용지 한 2장 정도 막 빽빽하게 다 외워야 되거든. 근데 실제로 그 증명의 흐름, 그러니까 대학교 과정에서 증명하는 흐름과 지금 내가 보여주는 증명의 흐름 자체는 똑같아. 내가 가장 놀랐던 게 그거거든. 대학교 올라갔는데 이걸 증명한다는 거야. 당연히 완전히 새로운 툴로 증명하나 보다 했는데 그냥 이 흐름이 완전히 동일해요. 거기서 이제 고등학생이 보지 못하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더라고.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는 완성도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중간에 갖추지 못한 도구를 직관으로 조금 해결하시면 된다. 그래서 분자를 구체적인 계산이 아니라 뭐 하겠다? 이 함수에서 이 넓이를 함수라고 했으니까 넓이 관점으로 이 친구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다시 한번 그래프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저기 있는 그래프로도 일단 볼게. 여기다가 간단하게 본다면 내가 x 플러스 h라는 시점을 하나 더 잡는 거죠. 그렇지? 하나 더 잡아서 a서부터 x 플러스 h까지의 그래프 아래쪽으로 형성된 요 면적이 s의 x 플러스 h일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리고 s의 x는 뭡니까? 아까 설정한 x까지니까 여기보다 조금 더 앞쪽, 조금 더 작은 영역이 되겠죠? 여기까지 면적이 s의 x가 되겠죠. 이 초록색과 주황색, 그치? 자, 근데 우리는 그걸 뭐 하고 있니? 분자에서? 빼고 있죠. 빼면 요만큼의 잉여분이 남습니다. 요만큼. 됐나요? 자, 우리 그리고 미분계수나 도함수 이렇게 불렀었죠. 분모를 델타 x, x의 변화량, 그리고 얘를 뭐라 불렀죠? 델타 y, 맞아요? 그다음에 함수값의 변화량인데 넓이값 자체가 함수니까 이 분자를 조금 심플하게 읽으면 넓이의 변화량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맞아? 실제로 x라는 시점까지의 형성된 넓이에서 x 플러스 h라는 여유를 좀 더 주면 거기까지의 넓이를 두 개를 빼겠다라는 얘기니까 넓이가 요만큼 변했습니다. 분자는 넓이 변화량이라는 거지. 시각적으로 봐도 분명히 넓이 변화량으로 읽히죠. 여기까지 됐니? 이게 됐죠? 그래서 분자가 갖는 의미는 이 분홍색 기둥의 면적이라 생각하시면 돼. 써볼까? 다시. 이 친구는 저 기둥이란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닌데 근데 대충 알아들을 수 있겠죠? 막대기. 막대의 넓이가 분자의 의미가 된다. 그치? 근데 저 친구가 결과적으로 h가 0으로 간다라는 즉 x 플러스 h와 x라는 이 두 시점에 간격을 내가 꽤 넉넉하게 잡아줬죠. 너한테 보여드리려고. 근데 결국 나는 h가 0으로 간다라는 즉 두 시점의 간격을 굉장히 좁혀보는 게 나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저 친구를 한없이 가깝게 두 개를 붙였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확대해서 저 굉장히 작은 일이 될 텐데 아주 미시적인 부분이 되겠죠. 근데 그걸 확대해서 한번 더 관찰해 볼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기가 x예요. 어딘지 알겠니? x가 여기야. 그러니까 a는 그림상의 표현을 아예 안 할 거야. 그리고 x 플러스 h 해서 아마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너네한테 주는 특별한 선물이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엄밀하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수투가 왜 재밌는 과목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의 모양을 그래프를 좀 바꿀게. 왜냐면 그래프 모양은 중요하지 않지. 어떤 모습으로 바꿀 거냐면 이런 모습으로 바꿔볼 거야. 이해되니 지금?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상관이 없잖아, 그렇지? 됐어요? 이게 서비스 얘들아.
이렇게 설명 안 해서 다른 말에서 자 예, 대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스토리 계속 따라가려고. 자 봐. 자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이때 형성된 지금 아까 막대기라 불렀던 기둥이나 막대기라 불렀던 부분이 지금 조금 위 부분이 어때요? 좀 약간 모양이 울퉁불퉁하죠? 맞나요? 울퉁불퉁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확실할 수 있는 건 이 닫힌 구간, 왜냐면 내가 연속임을 아까 보장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연속이 보장됐을 때 쓸 수 있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정리 하나 있죠. 뭐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이값 정리와 다른 하나 별로 중요하진 않다라 했던 뭐죠? 별로 중요하진 않다라 했던 정리 하나 있잖아. 연속 단어에서 배웠던 거. 최대 최소 정리. 그게 왜 배웠는지가 지금 설명이 되는 거야. 최대 최소 정리는 뭘 보장해주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그 구간 안에 반드시 무슨 값과 무슨 값을 갖는다?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을 거야. 너네들한테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라는 걸 좀 더 능동적으로 보여주게 그래프 모양을 바꾼 거야. 분명히 어디가 최소니? 요 라인이 뭐야? 최소죠. 그치? 그 다음에 어디가 최대야? 나 그림 잘 그리고 싶어. 여기가 최대겠죠. 됐나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내가 지금 Sx 플러스 H 빼기 Sx 넓이 변화라고 했던 이 델타 S라는 건, 그쵸? 델타 S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넓이는, 이 분홍색 면적의 넓이는 누구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다. 뭐 등호가 있어도 상관없겠지?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당연히 가장 그 구간에서 만들어낸 함수값 중에 가장 작은 그 하나의 값을 높이로 갖는 직사각형의 면적보다 어때? 당연히 크거나 같겠죠. 이해돼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가로 길이가 h니까 얘 h잖아. 요 길이는 h잖아. h. 이 친구는 h야. 그래서 h와 누굴 곱한 거? 최소값인 m을 곱하는 거. 당연히 최소값은 h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거 보여? 너네 h를 만약에 더 가까이 옮기면 최소값이 갱신이 될 수도 있죠. 그쵸? 최소값이 변할 수도 있죠. 최대값도 변하죠. 지금 상수처럼 썼지만 이 m은 h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는 값이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리고 오른쪽 누구보다 작겠니? 최대값인 h 곱하기 얼마? 라지 m. 이 직사각, 작은 직사각형과 큰 직사각형 사이에 저 실제 면적값이 존재할 거란 얘기야. 이해돼요? 지금 우리 최대 최소 정리도 쓴 거예요. 왜 배웠는지 설명이 되지. 이것 때문에 지금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어 사실은.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원하는 건 그 델타 S라는 녀석을 누구로 나눠서 H로 나눠 H를 0으로 보내보고 싶은 거잖아. 극한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H로 부등식 양변을 나눌 거야. 그래서 극한을 계산할 건데 왜 부등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나요? 자, 우리 부등식을 가지고 극한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정리가 하나 있죠. 뭡니까? 1단에 배웠던 정리. 극한단에서 배웠던 유일한 정리. 샌드위치 정리죠. 그쵸? 맞아요. 지금 부등식밖에 등식이 없거든. 그 S에 대한 등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형성되는 이 직사각형들 넓이 사이에 진짜 면적값이 존재한다라는 것부터 지금 부등식을 갖고 나는 지금 샌드위치 정리 한번 갈겨보겠다 이 얘기예요. 이 극한을 계산하는데 H를 나눴죠. 됐나요? 이때 리미트 H를 어디로 보내? 리미트 H를 어디로 보내? 어디로? 0으로 보내는 거죠. 됐어요? 리미트 H를 어디로 보내? 0으로 보내는 거고 리미트 H를 어디로 보낸다? 0으로 보낸다. 됐습니까? 요거 너무 지저분하니까 깔끔하게 한 번만 더 써볼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M 그리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델타 S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라지 M 되니? 근데 우리 한번 요거 생각해 볼까? H가 0으로 간다면 이 폭이 굉장히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가까워지면 내가 관찰하는 구간 자체가 워낙 짧아지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 그러니까 뭐 다양한 굴곡을 가질 수가 없고 굉장히 앞쪽에 아주 얇은 막대기, 빼빼로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상해보면 되겠지. 이 짧은 구간 안에서의 최소값이라는 건 그리고 최대값이라는 건 점차 어떻게 되어갈까요? 점차 어떻게 돼가니? 구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 구간을 아주 짧게 자르면 자를수록 그 짧은 구간 안에 형성된 위쪽의 그래프에서 함수값의 차이가 커 안 커? 크지 않겠죠. 왜냐면 워낙 가까운 거 두 개를 잘랐기 때문에 대응되는 함수값 자체가 그래프가 굉장히 짧을 거란 말이야. 이해돼? 이 짧은 그래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거의 차이가 없겠지. 이해되니? 심지어 차이가 없는 것, 즉 같아진다라고 읽을 수 있을 텐데 같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어디로 가까이 간다라는 게 보여? 우리 점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x라는 가장 왼편에서 발생한 이 함수값에 점차 다가간다라는 게 보일까요? 이해되니? 자, 봐봐. 결국 최소값이 저 구간 안에서 관찰한 최소값과
최대값은 거의 같아져 갈 텐데 그게 심지어 어디로 간다? 내가 알고 있는 x에서 함수값에 다가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가 이제 필요한 직관인 거야. 이해되니? 그럼 결국 이 좌극한은 얼마라는 거야? 왼쪽에 있는 극한은 뭐야? fx가 된다라는 얘기고 요 우측에 있는 극한이 뭐가 된다? 역시 똑같이 fx, x에서 함수값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친구는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친구는 너도 극한값이 fx일 수밖에 없다. 샌드위치 정리를 쓴 거야. 이래니? 그럼 결론을 한번 써볼까요? 결국에 내가 출발했던 건 S 프라임 X란 녀석을 계산해보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직관을 섞긴 했지만 최대 최소 정리 그 다음에 뭐야 샌드위치 정리 따위를 이용하시면 이 친구의 도함수가 뭐였다라는 거 사실은 fx였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율이 막 아니야? 막 소름 끼치지 않아? 아니 하필이면 S 넓이 함수를 미분했더니 f가 된다고? 이거 별로야? 아니야? 그래. 자 여기서 흐름이 아니면 많아? 들어봐서 그런가? 자 봐봐. 자 이걸 좀 약간 직관적으로 설명은 그래. 이게 사실 정확한 설명 아닙니다. 근데 너네한테 이제 어렸을 때 너네가 처음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수원수도 하잖아, 그렇지? 뭐 그때 할 때 이제 쉽게 이해시키려면은 어떤 예시를 들면 점이 모이면 뭐가 된다? 선분이 된다. 뭐 그 선분을 모으면 뭐가 된다? 면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나요? 그 면을 쌓으면 뭐가 된다? 부피가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너네한테 직관적으로 이해시키려고 그런 설명을 덧붙이죠. 여기까지 맞지? 자 봐봐. 우리 그러니까 미분계수라는 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 미분계수를 다른 용어로 뭐라 부르죠?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부르지, 그치? 그러니까 순간적인 나의 변화를 나타내는 값이라 했죠. 잘 봐. 너네가 x라는 곳에서의 s 프라임 x를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이 넓이 함수가 왜냐면 x값이 변할 때마다 넓이가 변화하잖아요. 맞아요? 이 넓이가 변화할 텐데 당연히 생각해봐. 높이가 큰 데가 있어. 높이가 자 여기서 똑같이 찔끔 옮겼을 때 넓이의 변화가 크겠니? 아니면 함수값이 높이 형성된 지점에서 똑같은 구간만큼 이동해서 넓이의 변화가 크겠니? 하면은 당연히 높이가 큰 데서 넓이 변화가 클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니? 이해가 됐어? 자 그런 것처럼 아주 짧은 간격을 똑같이 놓고 비교하더라도 당연히 높이가 큰 데서 변화가 클 텐데 이 친구는 그러면 넓이의 순간 변화를 읽어주면 특정 시점인 x에서의 넓이의 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값이 될 거거든. 그게 사실 아주 순간이니까 타닥 바로 인접한 곱에 타닥 두 번 찍으면 사실 너네가 관찰하는 그 막대기가 뭐처럼 보일 거란 얘기야? 사실 선분 하나 정도로 관측이 되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선분 하나가 이 선분의 길이 자체가 넓이의 순간적인 비율을 나타내 변화의 비율을 나타내주는 값이 된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셔도 만약에 내 말이 지금 이해가 됐다면 아 저런 느낌이 실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야. 되니? 이해 안 됐어도 괜찮아요. 그냥 증명 자체만 이해하셔서도 상관이 없는 거고. 자 일단 여기까지가 1차 결론입니다. 되니? 여기서부터 다른 스토리가 좀 펼쳐지는데 자 다음 마지막이야. 다 됐어요. 아니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네. 15분이 벌써 지나버렸는데 다 됐어. 잘 봐. 20분은 잡아야겠구나. 자 우리가 어떤 함수의 도함수가 fx다라는 걸 봤으면 그 친구를 거꾸로도 읽어줄 수 있죠. 어떤 개념을 도입했었지? 불러줄 말이 없다. 넌 나의 학생이야. 넌 나를 뭐라 부르려 했더니 아저씨 막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고 뭐라 불러야 돼? 선생님이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처럼 해서 도입했던 개념이 무슨 개념이죠? 부정적분이라는 개념이죠. 그치? 그러니까 S를 미분해서 fx가 된다라는 얘기를 보고 S의 도함수가 fx구나 읽어도 되지만 S는 누구의? 스몰 fx 입장에서 뭐다? 부정적분이다 라고 읽어도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 사실 부정적분이라는 건 하나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부정적분의 기본 성질 첫 번째에서. 따라서 스몰 fx의 부정적분은 sx 말고 누구도 있어? 또 다른 함수도 있을 거야. fx도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주장을 해보자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또 다른 부정적분 하나 갖고자 하는 얘기야. 그러면 부정적분의 기본 성질 두 번째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두 부정적분은 어떤 관계를 맺게 되죠? 상수만큼 차이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관계를 맺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결국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지금 넓이 함수 이게 지금 우리 주인공인데 이 넓이 함수라는 녀석은 사실 배경에 깔려있는 스몰 fx의 부정적분 하나를 갖고 와서 거기다가 적분 함수를 달아준 것과 사실 같은 함수구나. 자 이제 구체적인 식작성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해되니? 왜냐하면 배경에 깔려있는 fx가 예를 들어 2차 함수야. x제곱이야. 그러면 넓이 그 밑에 측정한 넓이 함수가 어떻게 작성된지를 몰랐는데 부정적분 갖고 와서 상수 붙여주면 되는데 끝이에요. 이게 됐어요? 굉장한 발견을 해준 거고 여기에다가 하나의 값 우리 적분상수를 결정할 때 보통 당연히 그 어떤 특정 함수값 하나를 갖고 있으면은 적분상수를 결정할 수 있긴 하잖아. 그치? 그래서 앞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까 넓이를 정의한 데 있어서 특정한 하나의 값을 결정을 해줄 건데 누구냐면 a서부터 a까지 넓이
그러니까 우리가 x가 a보다 우측에 있는 점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같은 점에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뒤로 거꾸로만 가지 않고 같은 점에 떨어진다면 넓이라는 값이 개념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s라는 함수를 정의할 때 애초에 s의 얼마를 그냥 a를 얼마라고 0이라고 약속을 하고 출발했으면 됐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s의 a는 0이다라는 함수값 하나를 정의하고 넣어주시면 그때 a를 넣었을 때 좌변의 값이 0이니까 fa라는 값이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적분상수와 함께 0이 된다라는 관계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이 적분상수는 얼마가 돼야 된다? 우리가 새롭게 도입한 부정적분인 라지 f에 a에서 함수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된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정말 최종적으로 s라는 함수는 라지 fx에서 라지 fa를 빼준 값이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걸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이 함수를 뭐라고 읽으면 되니? sx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함수 스몰 fx 함수 fx의 a서부터 x까지의 그래프 아래 면적에 그치 면적이라는 함수는 그 함수 fx 아까 똑같은 함수야. 그 함수 fx의 부정적분에다가 아까 설정한 a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 빼주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여기다가 구체적인 함수값 하나를 집어넣어 볼게요. b라는 위치를 내가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라지 fb 빼기 라지 fa라는 이런 차구조가 나올 텐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얘는 뭐라 읽으면 돼? a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의 함수 fx의 면적 그래프 아래쪽 면적 뭐라 쓰지?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 그죠? 좌변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의 값은 뭐로 계산이 가능하다?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이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한 게 된 거야. 증명이 끝났어요. 됐나요? 이제 이 타이밍에 소름이 한 번 더 돋아야 되는 거죠. 와, 왜 그런지 알겠구나. 이게 왜 부정적분의 함수값 차를 갑자기 정적분을 약속하고 그냥 해 이 자식아 하면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도 설명도 안 해주고 왜 계산 연습을 그동안 시켜왔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설정한 이 독특한 이 넓이를 측정하는 함수 이 함수가 누구와 관계를 맺을 거기 때문에 정적분과 관계를 맺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냐면 지난 시간에는 요 작업만 한 거야. 너를 이렇게 계산할 테니 이렇게 계산했을 때 나오는 성질들을 연습해라. 찢고 붙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걸 먼저 연습을 충분히 시킨 거야. 연산 자체의 연습을 충분히 시킨 거고 그리고 이 친구를 오늘 의미로 연결해 준 거죠. 이쪽은 의미가 되는 거고 이쪽은 정의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수투라는 전체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찾았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오늘 지금 증명하면서 다 쓰였죠. 도함수란 개념 쓰이죠. 맞지? 그리고 뭐 쓰이죠? 샌드위치 정리 쓰이죠. 1단원. 그 다음 2단원 연속에서 최대 최소 정리 쓰이죠.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 결과를 가지고 부정적분이라는 우리가 개념을 왜 도입했는지 왜 약속했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무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약속한 정적분의 정의와도 연결이 된다 하면 거의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간 매우 중요한 정리야. 예전에는 이 정리의 이름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예요. 실제로 대학교 교육과정에 가시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진짜 수학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인데 지금은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부르진 않아. 교과서에 빠졌어. 너무나 안타깝지, 그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만약에 이게 재밌다 하면은 집에서 한번 써보세요. 한 번 정도만. 어차피 두 번 다시 할 일이 없습니다. 네, 뭐 논술 나중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딱 접해볼 일이 없겠죠.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최대한 내가 설명한 것과 유사하게 여기 양쪽 페이지에다 75, 76페이지에다가 잘 적어놨으니까 집에서 혹시 궁금하다 한번 복습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집 가서 영상 보시고 책 보시면서 해보시면 돼. 이런 거 보통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인스타에다 이렇게 올리고 하던데 보니까 선생님들 좀 별로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님 말고 됐어요.